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속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저택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소문을 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모험심에 가득 차 그런 소문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저택 앞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저택은 마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듯 고요히 서 있었다. 6명의 친구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누구 하나 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닫혔다.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우리는 공포심을 애써 누르며 거실로 향했다. 거실 벽에는 많은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한 가족의 사진 같았다. 사진 속 인물들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사고로 죽었다고 하던데 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기분을 전환하려고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우리는 집을 돌아다니며 여러 방을 탐색했다. 각 방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가구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엌만은 다른 공간보다 깨끗했다. 누군가가 이곳을 관리하는 듯한 느낌에 우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 저택의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 중 누구도 2층에 간 적이 없었기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 있는 건가? 아니면 쥐라도 지나간 걸까? 서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났다.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갔고 발소리가 난 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방 안에는 단지 오래된 피아노와 먼지 쌓인 앤티크 가구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한숨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고 옛날 레코드 플레이어가 턴테이블 위에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건든 것일까? 모두가 방을 나가자고 했고 바로 그 순간 저택에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것 같은 오싹한 느낌에 우리는 두려움이 극도에 달했다. 밖으로 나가기로 하고 문을 향해 뛰었다. 밖은 시원하고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고 드디어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저택 밖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순간 우리 중 한 명이 말을 꺼냈다. 6명이 나간 게 맞지? 그런데 처음엔 7명이었던 거 아니야. 그 순간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저택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저택을 등지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니 저택의 창문 사이로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몸이 굳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두려움에 빠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뒤로 저택에 대한 소문에 진이가 의심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래도록 그날의 기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되고 낡은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곳은 한때 마을 이대부호가 살던 저택이었으나 그 집안의 불행한 사고와 비극이 연이어 일어난 이후로 버려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저택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퍼졌고 아무도 감히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어느 해 여름 도시에 살던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찾고 있었고 시골 마을의 폐가가 귀신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하고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들은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결정했다. 밤이 된 후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들은 폐가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하자 삐걱거리는 대문이 그들을 맞이했다. 곧 그들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차가운 공기와 부서진 가구들 사이로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목격했다. 옛 가구들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낯선 기운이 도는 듯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한 학생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못 이긴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초상화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특히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의 초상화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초상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의 눈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기이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다. 그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불쾌한 한기가 온몸을 감싸며 그들은 저택의 중심에 있는 큰 홀로 돌아갔다. 그곳엔 오래전 무도회가 열렸던 것처럼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마치 과거의 잔상이 현재와 교차하듯 홀 한가운데에서 싸늘한 바람과 함께 축축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천히 회전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함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갑자기 문이 잠겨버렸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벽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리도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 들었고 어둠 속에서는 더욱 강한 속삭임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여인의 초상화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더해갔고 뭔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초상화 뒤에서 낡고 바랜 일기장이 떨어졌다. 그 안에는 이 집의 주인 여성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쓴 마지막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비극적 운명을 비통하게 기술했고 누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일기장을 읽고 있던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밖으로 나가는 길이 드러났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인도하듯이 짙은 안개는 사라졌고 천천히 떠오르는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 자정이 다 되어가던 시간 학생들은 저택을 뒤로하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후 그 일에 대해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비밀과 고통을 가득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하며 저택은 오랜 세월 속에 또다시 잊혀져 갔다. 세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여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곳으로 도시의 번화가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싸게 나온 매물이라 별다른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지만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째 되던 날 나는 초여름 더위에 지쳐 창문을 열고 잠들었다. 한밤중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아니면 발끝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잠결에 들려오는 소리에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날은 겨우겨우 눈을 감고 잠들었다. 다음 날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만나게 되었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며 어젯밤 소음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조금 찜찜했지만 늦은 밤에 헛것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집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아파트 주변은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멀리 아파트 입구 쪽에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나를 쏘아보는 것 같았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잘못 본 걸 거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왠지 모를 불쾌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곧이어 평소처럼 TV를 켜고 소음을 무마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한창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방 안 어디선가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 나는 굳어진 몸을 겨우 움직여 소리가 나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되풀이되었다. 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불안감에 집안에 묻은 불을 켠 채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이 상황의 원인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아파트 관리실로 찾아가 지난밤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관리인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을 꺼냈다. 혹시 그 여자 흰 원피스 입고 있었나요?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한 젊은 여자가 그만 불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사고를 당한 이후 종종 그녀를 보았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기묘한 사건들이 그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도 간간히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얼마 후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 아파트에서의 나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작지만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나의 공포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나는 그녀가 편히 잠들기를 바랄 뿐이다.